전문가들이 아무도 5강으로 꼽지 않는 롯데. 조용히 언더독 시즌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꼽더라고요. 저는 뭐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전 사실 롯데가 작년도 보면 108경기까지 잘했잖아요. 그 저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무시 못 한다니까요. 그걸 무시할 수 있나? 고 나왕손이 작년보다 좀 잘하잖아요. 여하튼 뭐 설레발 피칠 필요는 없겠지만 로드리게스 선수가 152km를 던졌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44개를 던졌는데 그 앞에 도착하고 대만 도착하고 다음날 바로 그냥 153km를 던졌는데 로드리게스 선수가 보도자료에 뭐냐면 최고 구속 152km. 이게 이제 와서 자기 구속 내는 경우, 또 캠프에서 내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지. 제구도 괜찮고. 비슬리 선수도 주말에 이제 39를 던졌는데 146km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스위퍼도 던지고 변화구가 상당히 좋았고, 뭐 포수들이 상당히 좋다, 공 좋아. 포수들은 무조건 좋다 그래. 뭐 안 좋다 그러겠어. 코칭 스태프가 봤을 때도 기대감이 조금 생긴다는 거죠. 교통사고 후유증 앓고 있는 마무리 김원중 선수, 그리고 늑골 갈비뼈 이쪽이죠. 뼈가지고 최준용 선수는 상동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 합류 일정이 미정이지만은 미야자키 캠프에 좀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사 때문에 뭐 좀 마음이 좀 복잡할 수가 있겠죠. 정철원 선수 훈련은 지금 굉장히 정상적으로 열심히 좀 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2년 전에 나균환 선수의 어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단도 뭐 선수의 멘탈 관리라든지 이미 이제 법적으로 간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법원이 판단해 줄 거고, 이제 위자료가 어디로 가느냐 따라서 딱 보면 귀책 사유가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법이 말해주는 거죠. 손호영 선수는 중견수 수비를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야도 하면서 중견수 수비도 조금 하고 있고, 캠프가 부상자 없이 지금 쭉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다행스럽고, 그러니까 롯데도 당연하지만 지금 야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훈련을 8시까지 하고 숙소 들어가면 9시가 좀 더 넘어버리는 그런 시간인데 굉장히 강한 훈련, 지옥 훈련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도 질문도 좀 있었습니다. 14일날 15일날 롯데가 이번 주말에 대만 타이강 호크스하고 연습 경기를 하는데 야구부장아, 자이언츠 TV 생중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이언츠 TV 생중계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이라이트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아마 이 라이브를 하려면 뭐 카메라라든지 좀 중계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는 좀 안 했고, 제가 이제 롯데 관련 그거는 한번 좀 가면 또 우리 김태형 감독도 좀 만나 뵙고 뭐 이야기를 좀 해야죠. 롯데가 지난주에 약간 조금 좀 특별한 분을 한 분을 좀 모셨더라고요. 일본 프로야구 명예해진다 헌액자 다카스 신고, 69년생인가 68년생인가요? 나이가 좀 되죠. 전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감독입니다. 야쿠르트 스왈로즈의 감독입니다. 감독 출신입니다. 뭐 일본에서 뭐 좀 전설적인 마무리 투수였고, 미국에서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고, 한국 우리 히어로즈에서도 뛰었고, 대만에서도 뛰었어요. 이제 어드바이저로 영입을 했는데 투수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뭐 다양한 경험들이 많으니까 이 경험들을 가지고 프런트하고 주로 대화를 하면서 롯데의 시스템을 좀, 구단 시스템을, 강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고 이분을 좀 초빙을 했는데, 롯데 이제 오랜 고민이죠. 제가 이제 롯데를 보면서 롯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롯데가 뭔가 한 길을 오래 간 적이 없어요. 지금 보통은 이제 롯데가 이게 6승이거나 6승이면 6승, 그죠? 또 외부 영입을 강화해서 그냥 옛날에 양키스가 그랬듯이, 최근에 다저스가 그랬듯이 잘하는 선수 있으면 다 뭐 아주 90년대 그때 이제 삼성이, 그죠? 끌어모을 때 90년대 그 후반에 삼성이 막 끌어모았습니다. 그렇게 외부 영입을 쫙 해서 막 돈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육성을 하든지 어느 한 길로든 뭔가 끝을 보지 못해요. 그게 뭐 이 산 올라갔다가 반쯤 올라갔다가 이 산 아니다 저 산인가 또 반쯤 올라갔다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조금 안타까웠는데, 뭔가 롯데가 이것저것 바꾸고 하다가 잘 안 됐는데 좀 진득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내부 기조도, 그러니까 선수뿐만 아니라 프런트도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선수를 뽑고 키우는 게 프런트의 역량이니까 프런트도 강해야 된다. 좋은 코치가 필요하다. 그럼 코치도 연수 가야 되겠네. 지금 코치 연수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야구가 최근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그 발전할 때에 현장에서 머물렀던 분이 이제 다카스 신고 뭐 이분인데,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박준혁 단장이 일본 통이기도 하고 뭐 일본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뭐 완전 뭐 네이티브입니다. 일본 네트워크가 확실한데, 그 확실한 일본 네트워크를 있지만은 그래도 또 하나 더 더해진다 그러면 도움이 되니까
뭐 이중으로 구단에서도 특별한 어떤 준비를 좀 한 거죠. 이 다카스 신고 이분 지금 일본에 따로 잡은 없는데 이번에 WBC 대회 때 해설은 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부터 얘기가 돼 있어서 이 해설을 좀 하게 되고 꾸준하게 좀 팀을 성장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조언을 많이 좀 듣게 될 겁니다. 뭐 우리 경기도 한국 경기도 같이 보면서 구단 프런트들하고 같이 보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또 일본에 같이 가서 일본 경기도 보고 일본의 외국인 선수들 또 일본의 2군 경기를 보면서 일본의 선수들을 쭉 보면서 또 아시아 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 또 데이터들 또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하려고 이분을 모셔왔는데 또 얼마 전에 가네무라 총괄도 있죠, 그죠? 2군을 좀 육성 체계를 잡으려고 했는데 김태형 감독이 1군 선수들도 여기 많은데 1군 선수들이 2군 가기도 할 거니까 가네무라 총괄을 좀 오라 그래서 지금 같이 있습니다. 대만의 1군 캠프에 같이 있어요. 가네무라 총괄. 그래서 이분 이제 한신에서 투수 조련사로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김상진 코치가 둘이서 지금 엄청난 대화를 주고받고 있답니다. 선수들의 어떤 성장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하우라든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코칭에 대한 부분들도 만나기만 하면 둘이서 열띤 토론. 김태형 감독이 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조금 만든 겁니다. 김태형 감독의 마지막 회입니다. 그 마지막 회를 앞두고 그래서 뭐 외부 영입도 생각을 하고 보강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구단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랬는데 그룹에서 뭐 기조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앞선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되나? 안 된다. 감독이 좀 화가 났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김태형 감독이 선수 없어서 죽겠다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죠. 마지막 회라 해서 그냥 뭐 안 되는 거 막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죠. 김태형 감독이 마지막 회 나의 마지막 회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롯데가 조금 더 전진을 해야 되는 부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부분들. 그 전진이라 하면 지난해 8월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적어도 7월 말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8월 9월까지도 이어나가는 10월까지 100경기 넘어서 더 이어나가는 그런 게 되겠죠. 가을 야구 당연히 목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산 이제 훈련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박찬호 선수 뭐 잘하고 있답니다. 호주 날씨도 굉장히 괜찮고 지금 두산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가 사실 박찬호 선수보다도 플렉센 선수를 타 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플렉센 선수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 모습을 알고 또 메이저에서도 또 어느 정도 활약을 하고 다시 두산으로 왔는데 제구가 더 예리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직구는 조금은 줄었대요. 약간 줄었는데 지금 이제 캠프니까 이게 뭐 베스트는 아니니까 또 시즌 들어가면 또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체킹을 했을 때 이야기겠죠. 요만큼. 근데 제구가 굉장히 좋아졌고 코너워크가 더 좋아졌대요. 이제 커브 같은 경우는 ABS 존에 완전 특화된 부분이 있고 이 선수가 가진 역량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큰 거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플렉슨 선수의 복귀를 타 팀에서도 그래서 두산을 조금 더 점수를 좀 높게 줬나 봐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을 야구 못 간 팀들 5팀 중에서 가을 야구 간 팀의 5팀의 단장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이 꼽은 최고의 가을 야구 갈 1순위 후보 두산이었어요. 잭로그 선수는 부인의 출산 때문에 11일 들어오고 투수 쪽은 뭐 큰 걱정 안 합니다. 가장 이제 고민되고 가장 뭔가 변화의 폭이 좀 클 수도 있다 이렇게 구단 내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외국인 타자 다즈 카메론 선수 한국 야구 적응 부분이겠죠. 뭐 투수들 적응을 어떻게 할 건가 구단에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선수가 가진 뭐 능력치는 좋으니까. 양의지 선수가 이제 4년째입니다. 이제 이게 왜 양의지 선수 얘기나 홍근희 선수가 2+2였는데 나갔어요. 그리고 김지환 선수도 옵트아웃이 있었는데 그 나갔어요. 양의지 선수는 4+2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6년에 152억 원이었고 2년 남은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42억 원이 남고 그러니까 올해까지 4년에 110억 원이었고 계약금이 44억 원이었거든. 연봉이 3억 5억 16억이었으니까 올해 남은 연봉이 데려가면 42억이라고 되는데 그럼 C등급이니까 현금 보상으로 하면 1.5배니까 63억입니다. 그죠? 뭐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뭐 현실적으로는 타 팀보다 같다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타 팀으로 갈 수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내부적으로는 떠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선수고 같이 간다고 내부 판단을 하고 올해 반란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양의지 선수를 좀 잔류시키는 이 반란이란 것은 작년에
9위에서 팍 뛰어오르는 그런 반란, 멋진 반란을 마무리하고 양의지 선수도 잔류시키는 그런 그림을 지금 두산이 꿈꾸고 있습니다. 박찬호, 최용우 선수의 누수. 전문가들이 5강으로 꼽지 않는 기아입니다. 지금 아무도 안 꼽아요. 아무도가 아니라 꼽는 사람이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대다수는 거의 안 꼽아요. 그리고 작년에 기아가 1강, 특강, 초 1강 뭐 이랬는데 안 됐다. 근데 공수보강이 뭐 안 됐다? 저는 공수보강이 어느 정도 있다. 예. 그 이유는 김도영 선수가 건강하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펜 자원들이 조금 더 합류를 했습니다. 가고시마에서 비행기 타고 더 내려가는 거기 일본 본토하고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이 아마미 오시마 여기 운동밖에 할 게 없어요. 조건이 제적입니다. 실내 야구장도 아주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내 연습장도 좋고 실내에서 야수들이 펑고까지 받을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제법 큽니다. 야수들은 지금 문제가 될 거 없는데 우리도 이상 기온이었잖아요. 이게 한반도 이쪽이 이상 기온이면 이게 좀 영향이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게 당연하겠죠. 상식적으로. 거기도 조금 쌀쌀했대요. 투수들이. 그래서 야수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아주 추우면 그냥 실내에서 훈련할 거 다 했는데 투수들이 훈련은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조금 추워서 걱정을 좀 했대요. 저 김두용 선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몸 컨디션이 WBC에 맞춰서 회복이 되고 나서 지금 뭐 WBC에 맞춰서 계속 빨리 몸을 좀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빨리 만들어서 몸을 좀 빨리 끌어올려서 몸 상태가 지금 100%입니다. 빠른 볼을 보고 대응하는 것 이건 뭐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적응력은 조금 차츰차츰 좋아질 건데 몸 상태는 하여튼 좋아요. 기아의 유격수는 뭐 아시아컵도 데일 선수가 있는데 이 데일 선수도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끼리도 이야기를 할 때 기아 선수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말을 막 한대요. 아마도 주전 유격수는 데일 선수가 먼저 할 것 같은데 이범호 감독이 향후는 미래는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 쪽으로 맡아주는 게 큰 어떤 그림이고 그죠? 올해도 조금씩 상황을 봐서 상황을 보고 좀 아무래도 체력 부담도 좀 있고 하니까 유격수가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좀 상황을 봐서 조금씩 경험을 당연히 하고 훈련을 뭐 지금 같이 좀 병행을 하고 있다 그러던데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3루수는 젊은 선수들 뭐 김규성, 정현창, 윤도현 또 변우혁 이런 선수들까지도 좀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우선은 그래도 데일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잘해야죠. 스타트는 데일 선수가 유격수 주전으로 먼저 조금 해보지 않겠어요? 투수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투수 네일 선수하고 올러 선수는 이미 이제 검증이 된 선수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외국인 또 카스트로 선수 같은 경우 이 선수도 굉장히 좀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선수는 또 적응이 중요할 거고 전체적으로는 저는 김도영 선수의 합류가 김도영 선수가 살아났을 때 재작년에 기아가 우승할 때도 그랬거든요. 김도영 선수의 그 에너지가 결국 팀을 막 달아오르게 한다.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합류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크다고 보고 작년에 뭐 정말 뭐 굉장히 불운한 그 햄스트링 부상들이 막 연이어져 왔었는데 이게 선수한테 좀 큰 경험이 되고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또 생기는 거죠. 스스로 경험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아니까 선수가. 양현종 선수도 원래 좀 약간 체질이 슬로우 스타트 체질인데 올해는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했다 그래요. 좀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한테는 사실 개막하고 난 다음에 그 한 10경기가 기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개막 10경기 15경기 한 텀 27경기 뭐 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작년에 하나였거든요. 하나가 쫙 올라왔었는데 기아 역시 마찬가지로 시즌 초반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팀은 U자형으로 급격하게 V자가 됐든 U자가 됐든 이렇게 급격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으려면 시즌 초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래서 양현종 선수도 초반부터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홍건희, 김범수, 이태양 선수 몸 잘 만들어 왔답니다. 이 홍건희 선수 건강 좀 그죠? 아무래도 이거 몸 상태가 제일 우려됐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몸 상태 전혀 우려가 없다.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몸 상태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기 중에 퍼포먼스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죠. 부상 부위 우려도 좀 트레이닝 파트에서 없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김범수 선수 뭐 굉장히 씩씩하게 던지고 이태양 선수도 몸을 좀 잘 만들어 왔고 이제 좋은 불펜이 뭐 이 선수들이 뭐 A급이라고 저는 이제 좀 보기는 작년 성적만 놓고 보면 김범수 선수는 A급 맞고 그죠? 홀드가 좀 적지만은 그래도 평균 자책점을 보면 A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좋은 불펜 자원이죠. 불펜에서 활약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또 3명이나 그죠? 좀 넉넉하다.
불펜은 아무래도 좀 양이 좀 풍족해야 된다.